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마치 누군가 머리를 꾹 눌러놓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느낌,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혈압약은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는데 왜 머리는 여전히 무겁고 멍한 걸까요? 병원에서는 혈압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여성 어르신들 중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프다고 말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넘기기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상태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외출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기운을 잃게 되는 거죠.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상당수가 두통이나 머리, 무거움 같은 비특이적 증상을 함께 경험한다고 합니다.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 편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마치 가족에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이상 없대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뭐. 이 말씀 속에는 체념과 답답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서도 어디 가서 말하기 애매한 그런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괜히 걱정이 많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라는 숫자 하나보다 몸 전체의 균형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 혈관의 탄력성 변화,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 수치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몸은 이미 불편하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박 어르신은 혈압약을 드신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혈압 관리 잘 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정말 모범적인 환자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잠을 푹 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당일 아침이 되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라며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계시게 되었고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셨던 분인데 말수가 줄어들고 TV만 보고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보다. 움직여야 해. 그래서 집안일을 더 하시려고 애쓰셨고 아침에 산책도 나가보셨습니다. 커피도 진하게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머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움직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후가 되면 몸 전체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이때부터 박 어르신은 느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혈압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쓰지 않고 생활 속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난방 시스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데 어떤 방은 따뜻하고 어떤 방은 유난히 차갑지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배관이 막히거나 물이 고르게 순환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몸의 혈압 관리도 비슷합니다. 혈압이라는 숫자는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혈액이 머리 쪽으로 고르게 잘 퍼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고무호스를 오래 쓰면 딱딱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체중의 약 60%가 수분이지만 나이가 들면 50% 정도로 줄어듭니다. 혈액도 수분이 주성분이니까 자연히 혈액순환이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목과 어깨의 긴장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목 주변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목이 굳어 있으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무겁다는 표현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압박감이나 둔한 느낌에 가까운 거죠. 게다가 혈압약 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인들과 겹치면 증상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몬 변화, 수분 부족, 혈관 탄력 저하, 목과 어깨 긴장, 약물 적응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머리 무거움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을 바꾸거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을 여는 방법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십니다. 오래된 습관이죠. 하지만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액량도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마시고 침대나 이불 위에 그대로 앉아서 잠시 계세요. 이때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주 길게 내쉬세요. 특히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는 숨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3번에서 5번 정도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 머리 무거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2번째는 물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 어르신들 중에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밤에 자다가 깨기 싫어서 그러시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에서 700ml 정도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약을 먼저 드시면 혈액이 더 걸쭉해져서 순환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을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천천히 마셔보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실 때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물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어서 수분 섭취를 제한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과 어깨입니다. 머리는 목 위에 얹혀 있습니다. 성인의 머리 무게가 약 4kg에서 5kg 정도 됩니다. 작은 볼링공 하나 정도의 무게죠. 이걸 목이 하루 종일 받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목뼈 사이의 디스크도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쉽게 피로해지고 굳어집니다. 목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관들이 눌려서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그렇다고 목을 억지로 돌리거나 주무르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목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수건 하나를 돌돌 말아서 목 뒤에 대고 의자에 기대어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목을 받쳐주는 겁니다. 이때도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 더 좋습니다. 목이 받쳐지면 목 주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습관은 하루에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번, 오후에 1번 말이죠.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주머니나 찜질팩을 어깨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있으면 어깨 주변 혈관이 확장되면서 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낮잠입니다. 이건 의외로 중요합니다. 낮잠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두 번 30분 정도의 낮잠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잠도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고 일어났을 때 더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낮잠을 잘 때는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보다 소파나 안락 의자에 기대어 자는 게 더 좋습니다. 완전히 눕지 않고 약간 비스듬히 기대는 자세가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덜 무겁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잠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아침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5번째는 식사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너무 싱겁게만 먹다 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단백질은 혈액을 만드는데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60g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계란 1개에 약 6g, 두부 한 모에 약 20g, 닭가슴살 100g에 약 3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1토막, 저녁에 닭고기나 소고기 조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역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혈압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끼를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걷기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팔을 흔들면 어깨 주변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집니다. 시간대는 아침보다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나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좋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은 혈압이 불안정할 수 있고 한낮은 너무 더워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걷기 전에 물을 1컵 마시고 나가세요. 그리고 걷다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쉬는 게 맞습니다. 7번째는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나쁘면 낮 동안 피로감과 머리 무거움이 더 심해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몇 가지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자기 전 2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셋째,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깊이 잘 수 없습니다. 넷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까지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만약 잠이 안 와서 30분 이상 뒤척이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일상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약을 대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혈압약은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정확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가슴이 심하게 아프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물 섭취나 칼륨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면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도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약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까? 하셨죠. 첫 주에는 아침 호흡과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하실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며칠은 엄청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배인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한 이 영상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도전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께는 실천의 동기가 되고 다른 분들께도 실천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회춘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